안녕하세요, 푸우 작가입니다. 요즘 소니가 정말 열이 나는 것 같죠? 연달아서 새로운 바디와 렌즈들을 내놓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컴팩트 시네마라는 타이틀을 가진 FX3를 가지고 왔습니다. That'll be waiting. Here's what you can find. Let's do whatever. What is on your mind? This is my kind of thing. So what you say? There's no tomorrow. It's too far away. 제가 한 달여간 이 녀석을 쓰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알파7 S3랑 뭐가 다른가요? 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바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ive into the ocean. Let me be your guide. If tonight never comes again, I don't mind. 먼저 첫 번째는 레코딩 옵션입니다. 두 바디는 똑같은 센서와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10비트 422 체계의 풍성한 컬러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What you gotta lose? 이 부분은 사용할수록 크게 느껴지는 장점인데요. 8비트에 비해 관용도가 넓어졌기 때문에 다소 화벨이 틀어졌을 때도 전보다는 훨씬 편하게 되돌릴 수 있어요. 또 좀 더 다양한 형태로 컬러 그레이딩을 시도해 볼 수도 있고요. Do it anyway. 이 녀석들은 세 가지 코덱을 지원하는데요. 용량 대비 좋은 화질을 가진 XAVC HS, 적당한 화질과 적당한 용량의 XAVC S, 용량은 크지만 가장 좋은 화질을 내주는 XAVC SI입니다. 코덱에 대한 설명은 얼마 전에 올렸던 알파7 S3 영상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위쪽을 클릭하셔서 보고 오셔도 됩니다. 초당 비트레이트는 4K 60프레임 SI 기준으로 600Mbps를 지원합니다. 또 HDMI를 통한 16비트 로어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 16비트를 받아주는 외장 레코더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12비트 로어 데이터로 저장됩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레이트입니다. 4K는 최대 120프레임까지, FHD는 240프레임까지 녹화가 가능한데요. 특히 4K 120프레임에서도 10비트 컬러와 하이브리드 AF가 완벽하게 동작하기 때문에 퀄리티와 편의성을 모두 잡았다고 할 수 있어요. Some more, baby, what you waiting for? Get some more. What you 그리고 4K 120프레임에선 1.1배 크롭이 된다는 것도 두 바디가 같습니다. 다음은 컬러 프로필입니다. 두 바디 모두 똑같은 크리에이티브 룩과 픽처 프로필을 지원하는데요. 먼저 15플러스 탑의 DR을 구현할 수 있는 S로그 3가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15플러스 DR을 위해서는 ISO를 640 또는 12800으로 맞추셔야 합니다. 소니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여러가지 실험 결과 이 두 가지 값으로 듀얼 ISO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죠. S로그 3를 쓴다는 이야기는 컬러 그레이딩의 진심이다 라는 이야기죠. 이 프로필은 충분한 DR과 색 관용도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여러가지 형태로 폭넓은 보정이 가능합니다. gotta lose? Oh, what you gotta lose? What you gotta lose? 그 다음은 S 시네톤입니다. 원래 이 S 시네톤은 상위 바디인 FX6나 FX9에 들어가 있는 프로필입니다. 물론 완전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트렌디하면서 세련된 색감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부톤은 투명하면서도 화사하게 표현해줍니다. 그동안 소니 색감은 피부톤이 안 좋다라는 평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이 SC네톤은 빠른 작업을 위한 픽처 프로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에이티브 룩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DR을 가지고 있어요. 원하는 방향으로 보정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Flying by. Love on delay. 물론 기존에 있던 S로그2와 신의 HLG 프로필들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10비트 컬러가 적용되면서 활용도가 확 늘어난 파트가 있는데요. 바로 크리에이티브 룩입니다. 기존 8비트와는 다르게 새롭게 설계된 컬러 세팅들이 대거 들어왔습니다. 이 룩들은 컬러 그레이딩을 거치지 않고 바로 쓸 수 있도록 고안된 세팅들인데요. 기본 색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크게 만지지 않고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룩을 뽑아줍니다. No love on a holiday. 특히 저는 스탠다드와 필름 룩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피부톤은 물론이고 RGB에 어느 하나 칠춤 없이 깔끔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색을 담아줍니다. 그리고 이 룩들은 상당히 세세한 부분까지 조정이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 위아래로 클리핑과 크러쉬를 방지하기 위해
하이라이트 -9, 그림자 +9로 세팅했고요. 섀도우는 +2로 살짝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바디에서 이렇게 섀도우를 올리면 뭔가 살짝 과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굉장히 여유있게 색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맘 놓고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FX3나 α7S3의 컬러 세팅들은 이쪽 클릭하시면 관련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손떨림 보정 기능입니다. 이 녀석들은 오스탑의 바디 손떨림 보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탠다드와 액티브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액티브 모드로 찍은 핸드헬드 영상들인데요. 생각보다 상당히 잘 먹어서 훨씬 편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대신 액티브 모드로 놨을 때는 10% 크롭이 됩니다. 또 4K 120프레임에선 액티브 모드가 작동되지 않습니다. 스탠다드 모드만 작동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손떨림 보정을 끄게 되면 바디 내에서 자이로 데이터를 저장해 주는데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촬영 후에 카탈리스트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훨씬 더 강력한 보정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촬영일 경우 IBS를 끄시고 짐벌이에 올려서 촬영하신 후에 카탈리스트로 보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오토포커스입니다. 소니의 F 기술은 뭐 말해봤자 이제 입만 아프죠. 현존하는 미러리스 카메라 중에선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의 얼굴과 눈은 물론이고 동물의 눈까지 완벽하게 트래킹해줍니다. 포커스를 놓칠 일이 거의 없죠. 또 AF 속도와 감도 컨트롤이 세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마치 사람이 눈으로 따라가듯 굉장히 자연스러운 포커스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는 두 바디의 차이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액티브 쿨링 시스템입니다. 자, FX3를 보시면 아래쪽과 측면에 통풍구가 뚫려있는 거 보이시죠? 아래쪽으로 공기를 빨아들여서 측면으로 배출하는 팬이 달려있습니다. 물론 α7S3 같은 경우에도 발열 없이 꽤 긴 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만 아무래도 전동 팬이 달려있는 쪽이 훨씬 더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죠. 올인트라 4K 60p로 10시간 이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장 모니터를 달게 되면 카메라의 센서 온도가 좀 더 빨리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요. FX3는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24비트 4채널을 지원하는 K3M 오디오 유닛입니다. 보통 촬영하시는 분들이 8비트와 10비트 컬러 차이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오디오 비트레이트는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오디오의 16비트와 24비트 차이는 생각보다 꽤 큽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은 시간, Y축은 음량인데요. 이 시간에 따른 음량 변화를 얼마만큼 세세하게 받아주는가가 오디오 비트의 차이입니다. 16비트에 비해 24비트는 더 디테일한 변화까지 캡처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EQ나 컴프 등의 이펙터를 먹일 때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영상의 8비트와 10비트 관용도 차이를 생각하시면 이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 유닛 간단하게 좀 살펴보죠. 먼저 여기 뚜껑을 열면 XLR과 TRS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콤보 인풋 1, 2가 있습니다. XLR로 연결되는 지향성 마이크들은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위쪽에 3.5파이 스테레오 단자가 보이시죠? 이게 바로 인풋 3인데요. 일반적인 3.5mm 아웃을 지원하는 샷건 마이크들은 이쪽으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돌리면 패널이 나오죠. 이게 살짝 복잡해 보일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콤보 인풋 1, 2에 관한 패널인데요. 여기 ATT는 소리를 작게 만들어주는 감쇄기입니다. 기본값은 10dB로 되어 있는데요. 소리가 너무 클 경우에는 20dB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작을 경우엔 0dB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쪽은 인풋 종류를 골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맨 위쪽의 라인은 TRS 잭을 사용했을 때고 요거 55 라인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 마이크는 전원이 따로 필요 없는 다이나믹 마이크, 마지막 마이크 플러스 48V는 전원이 필요한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할 때 사용합니다. 이건 사용하시는 마이크에 따라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은 수음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잡아줄 수 있는 옵션입니다. 이거 오토로 두시면 자기가 알아서 음량을 조정하고요. 매뉴얼로 두시면 노브를 돌리셔서 적정 입력값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링크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콤보 1, 2의 수음량을 스테레오로 묶어서 한 번에 조정하는 옵션입니다. 이걸 키면 1번 노브로 1, 2번의 레벨을 한꺼번에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야외에서 필요 없는 저역을 걷어내는 로우 컷 옵션이 있는데요. 오프, 100Hz, 300Hz 이렇게 3개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은 3.5mm 스테레오 인풋을 조정하는 노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토와 매뉴얼로 수음량을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옆쪽으로 돌려서 인풋 셀렉터입니다. 여기 FX3 LCD를 보시면 4채널의 레벨 미터가 있는데요. 이 인풋 셀렉에 따라 각 마이크의 채널이 결정됩니다. XLR 마이크 하나만 사용한다 하실 때는 인1으로 두시면 되고요. XLR 마이크 2개로 각각 담을 때는 인1, 인2로 두시면 됩니다. 이때 3.5mm 스테레오 라인까지 같이 연결하셨다면 3, 4번 채널로 세팅되겠죠. 마지막으로 3.5mm 인풋을 메인으로 사용한다 하실 때는 인3로 두시면 됩니다. 이때 XLR도 함께 쓰신다면 1, 2번이 각각 3, 4번 채널로 세팅됩니다. 자, 그 다음은 6개의 4분의 1 라사울과 6개의 커스텀 버튼입니다. 케이지 없이도 외부 장비들을 장착하기 쉽도록 하단에 하나, 상단에 3개, 측면에 각각 하나씩 총 6개의 4분의 1 라사울을 뚫어놨습니다. 특히 측면에도 홀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버티컬 촬영도 쉽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또 커스텀 버튼도 6개로 늘어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1번에 노출 고정, 2번은 AF, MF 전환, 3번은 초점 고정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4번은 화벨 고정, 5번은 초점 확대입니다. 요거 MF 시에 상당히 유용하죠. 그리고 마지막 6번은 그냥 기본값인 동영상 촬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셀피 녹화 시에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시는 기능들을 커스텀 버튼에 매핑해 두시면 촬영 시에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컨트롤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3개의 탈리 램프와 주밍 레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촬영 시 녹화가 안 눌린 걸 모르고 열심히 몇 분간 떠들다가 나중에 멘붕을 겪은 적이 몇 번 있어요. FX3는 3개의 탈리 램프가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녹화 중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요거 밤에 보면 진짜 이쁩니다. 그리고 예전 온오프 스위치가 있었던 자리에 주밍 레버가 들어왔습니다. 전동 줌을 지원하는 렌즈일 경우에 2레벨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일반 렌즈일 경우도 바디 내의 클린 줌 기능을 활용하면 1.5배까지 깨끗한 이미지를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립의 모양과 깊이가 달라졌는데요. 그에 따라 버튼 위치들과 파지법이 좀 달라졌습니다. 알파7 S3에 비해 엄지를 거치하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갔죠. 보시면 S3는 이렇게 잡고 버튼들을 조정하게 되죠. 하지만 FX3는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파지해서 누르게 돼 있어요. 또 그립 깊이가 더 깊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 손떨림 보정 기능과 더불어 핸드헬드 촬영 시에 좀 더 편하게 촬영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뷰파인더 유무입니다. 이건 용도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짐벌이에서 사용하기는 확실히 FX3가 유리하죠. 저희들이 무거운 렌즈를 올렸을 때 가끔 롤축에 이 뷰파인더가 닿을 수 있어요. FX3는 뷰파인더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 뷰파인더로 촬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바로 대낮에 태양빛이 너무 강할 때 LCD보다는 뷰파인더로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또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께는 이 뷰파인더가 훨씬 익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촬영 스타일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나뉠 듯 합니다. 자, 마지막은 배터리 효율입니다. FX3에는 뷰파인더가 없는 대신에 쿨링팬이 달려 있습니다. 둘 다 전력을 사용하지만 확실히 쿨링팬 쪽이 좀 더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것 같아요. 한 달여간 사용해보면서 알파7 S3가 FX3에 비해 좀 더 오래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FX3를 쓰면서는 항상 오디오 유닛과 쿨링팬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다행히 이 쿨링팬은 조절하는 옵션이 따로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최소로 했다가 빡세게 하루 종일 촬영해야 할 때만 이 옵션을 자동으로 둡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팬을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쓸만하기 때문에 굳이 쿨링팬의 전력을 소모할 필요가 없죠. 평소엔 쿨링팬을 최소로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들 똑같이 이야기하는 단점이 하나 있죠. 바로 내장 ND 필터의 부재입니다.
네네, 물론 알고 있습니다. 내장인데 쓰려면 FX6로 가면 된다는 거. 제가 듣기로는 바디가 자꾸 가볍다는 점과 AF 능력치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기능이 빠졌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아쉬운 건 아쉬운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XLR 유닛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선 탑 핸들과 오디오 유닛이 분리가 되질 않아요. 때문에 이 유닛을 쓰려면 무조건 핸들과 같이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핸들이 가볍고 밸런스가 좋긴 한데 여기 외장 모니터를 달려면 그 위치가 좀 애매해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물론 앞쪽에 이렇게 슈마운트를 달아서 사용할 수 있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이드 핸들을 장착한 후에 그 위에 모니터를 올리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용자마다 좀 취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만 써야 한다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You can use them as a mirror, baby. You're my ticket to paradise. 똑같은 센서와 똑같은 시스템을 가진, 다시 말해 심장이 같은 두 녀석들인데요. 하지만 촬영 종류에 따라 좀 더 선호되는 바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외부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촬영을 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FX3를 추천드리고요. 나는 가볍게 바디만으로 촬영한다 하시는 분들께는 알파7 S3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컴팩트 시네마캠 FX3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유익한 영상 계속 받아보시길 원하시면 이 종 모양의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푸우작가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우작가 물러갑니다. 푸바!